안녕하세요. 써니의 베란다 이야기의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판매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판매 영상이 올라가면 다음 주에 택배를 받아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이렇게 판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써니가 어떤 상품들을 준비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써니의 6번째 판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다들 귀 쫑긋 세우시고 두 눈 번쩍 뜨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의 판매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준비한 상품은 데코필레아 시아노 크로커스입니다. 데코필레아는 대충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아노 크로커스는 지금 꽃몽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한 잉크 블루색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은 진한 잉크 블루색을 띠고요. 이제 중심부 쪽으로 갈수록 흰색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눈에 확 띄는 색감이 오시는 손님마다 이 포트를 들었다 놨다 하실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별칭이 안데스의 푸른 별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은 구근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요 크로커스 데코필레아가 있는데 그것과 도대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뭐가 다른가? 저도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보니까 유럽에서 들어온 아이도 이뻐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색상이 좀 더 연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진하고요. 그래서 눈에 확 띄는 화형을 하고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충분히 꽃을 보시면 이 가격값 한다, 몸값 한다 하는 느낌 드실 것 같아요. 5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 포트 판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개화구인데 이렇게 한 촉만 올라온 포트도 있고 이렇게 아가초까지 딸려서 올라오고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랜덤 발송이고요. 그리고 구근식물이라서 특별히 주의할 건 없고 물 건조하게 말리는 느낌으로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화를 할 때쯤 해서는 그러니까 새싹이 올라올 때는 햇볕 잘 드는 창가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월동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데코필레아 시아노 크로커스입니다. 요 아이 꽃사진이 아니고 실물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제 제가 작년부터 갖고 있던 건데 지금 꽃이 지고 있어가지고 좀 덜 예뻐요. 그래도 충분히 예쁜 아이죠? 꽃은 이렇게 핍니다. 데코필레아 시아노 크로커스였습니다. 이번 상품은 겹 연령초입니다. 일본 수입 상품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통통한 눈이 보이시죠? 꽃이 들어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상품 겹 연령초는 한 4, 5월쯤이 개학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보셔서 분갈이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겹 연령초는 물론 물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름에는 이 습한 거는 쥐약이에요.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노지 월동이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여름에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노지여도 녹기가 쉬워요. 그래서 노지 월동을 하실 때에는 좀 배수가 잘 되고 물이 잘 마르는 곳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반음지에 두셔야 하고요. 봄에 이제 움트기 시작할 때는 해가 잘 드는 장소에 두셨다가
봄에 한 4, 5월 요때 이제 개화를 하면은 개화가 끝나자마자 비료를 주셔야 돼요. 시비를 하셔야 이제 세력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또 이 겹 연령초가 여름에 휴면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면하기 전에 아이가 튼튼하게, 튼실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꽃이 진 다음에 바로 거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휴면에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반그늘이나 그늘로 이동을 시켜줘서 서늘한 곳에서 가습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겹 연령초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겹 연령초는 흰색의 겹꽃이 피는데 그 순백색의 느낌이 청초한 듯 하면서도 우아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겹 연령초는 모두 3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포트당 4만 원입니다. 전국 노지 활동은 되지만 배수가 잘 되는 장소가 아니면 화분에서 키우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상품은 백화 얼레지 화이트 뷰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꽃몽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모든 상품 다 꽃몽우리 확인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주 깨끗한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백화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백화라기보다는 꽃색은 미색의 크림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은 북미가 원산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에서 수입된 상품이고요. 북미가 원산이기 때문에 추위에 강해서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얼레지는 이제 우리나라나 이 동양 쪽의 얼레지하고 다르게 꽃달림이나 증식, 그다음에 키우기가 모두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휴면이 시작돼서 이제 그때는 휴면하니까 물도 좀 적게 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반음지 이쪽으로 아니면 이제 낙엽수 아래에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뭐였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겹 연령초처럼 꽃이 진 다음에 바로 시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유기질 비료가 좋다고 하네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품 백화 얼레지 화이트 뷰티였고요. 판매 가격은 4만 원, 수량은 3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품은 일본 원산의 에조 류리소입니다. 에조 류리소는 북해도에서 자생하는 고산종 식물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 류리가 청금석을 뜻한데요. 그래서 이게 색상이 약간 푸른색이, 꽃색이 푸른색이에요. 사진을 이제 첨부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꽃이 약간 종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피기 때문에 저는 요런 그 종 모양의 꽃을 좋아해서 그런지 제가 무척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산성이기 때문에, 고산식물이기 때문에 키우기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단연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초장이 한 10에서 30cm 정도로 화분에서 키우기 좋을 만큼의 초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화는 봄에 하고요. 그다음에 내한성은 무척 강하지만 내서성이 약해서 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에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식물들이 고온다습한 환경 싫어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고산성 식물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습한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과습 싫어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다음에 약간 건조한 듯하게 키우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북해도 쪽이기 때문에 이제 노지 활동은 가능한 상품입니다. 에조류리소는 총 8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이게 고산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처럼 다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초심자분들은 좀 고산식물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수분들이라도 고산식물은 환경을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키우시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품은 이와 우찌와입니다. 일본 수입 상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두 포트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작은 포트는 9cm 포트고 왼쪽은 12cm 포트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진 소품은 판매가 2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약간 중품에 가까운 상품은 36,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눈은 작아도 와 있고요. 이제 좀 더 큰 중품 사이즈는 꽃눈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우찌와는 일본 관동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많이 서식을 해요, 주로. 근데 이제 바위틈이나 이런 곳에서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잎이 마치 일본 부채 닮았죠. 그쵸? 그래서 아마 이름이 이와 우찌와라고 붙여진 것 같아요. 바위 틈새에 있는 데서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잎이 부채 모양이라서 우찌와가 일본어로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와 우찌와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지 월동은 가능한 하고요.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쨍한 햇볕이 드는 곳이 아니면 무난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이제 조심해야 하는데 고온다습한 환경은 이 아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온다습하지 않은 곳에서 이제 시원한 반그늘에 두시고 과습에만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와 우찌와는 소품은 24,000원, 중품은 3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일본 수입 상품 이와나시입니다. 이와나시는 일본 고유종이고요. 쯔쯔지과, 즉 진달래과에 속합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소품인데 꽃몽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와나시는 약간 고산성인데 키우기가 많이 까다로워요. 이제 북해도 쪽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서 고산 식물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사실 저도 이와나시를 무척 좋아해요. 이 꽃이 이제 사진에 첨부해 드리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분홍색 꽃이 이제 종 모양으로 피어요. 그래서 꽃은 무척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까다로워서 사실 저도 한 2년 정도는 이 아이를 살리고 있다가 한 3년차 되면은 여름을 못 견디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이 생각 많이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보면 마지막으로 도전 한번 더 해봐야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데려왔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고수분들이나 고산식물 잘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만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나시 꽃몽울이 있는 상품이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꽃몽울이가 없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구해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와나시는 지금 아까도 제가 이와 우찌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와는 바위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시는 뭐냐면 우리 시원하게 먹는 과일 배를 뜻해요. 근데 요 이와나시의 열매가 배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실제로 식용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식감도 배하고 흡사하다고 해요. 아삭아삭한 게. 요 이와나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한 곳. 정말 여름에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 물 빠짐 좋게 키우셔야 해요. 물론 물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름에 너무 가습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 줄 때 여름에 특히 고산식물 물 줄 때는
아침에 물을 한번 주시면 오후에 해 떨어졌을 때 또 한번 주셔야 되는 게 좋아요.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오후 늦게 해 진 다음에 물을 주로 줘요. 이렇게 화분 속에 이제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물을 주실 때는 한낮에 주시면 절대 안 되고 해 진 다음에 주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나시가 또 다른 게 알아야 할 게 있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와나시아는 이제 단품이고, 그리고 판매가는 5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쯔쯔지가루 상록 소저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제 관목처럼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옆으로 지피식물처럼 옆으로 기듯이 그렇게 낮게 자란답니다. 이와나시아 단품이고 판매가는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분홍 대륜 겹공의 다리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수입된 상품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잎이 꼬물꼬물 올라와 있어요. 햇살 잘 들고 따뜻한 베란다 창가에서는 금방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홍 대륜 겹공의 다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층층이 겹이 풍성한 팔중피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또 이 꿩의 다리는 뿌리를 보셨지만 약간 좀 뿌리가 통통하잖아요. 마치 개근같이 생겼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뿌리에서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가습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습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상품이고요. 1년만 지나도 기본 갖고 있던 그 벌브가, 뿌리가 2배로 커져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하고 더 이쁜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한 해를 많이 못 넘기시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통풍 잘 되는 곳에서 물을 좀 말리듯이 키우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봄에 개화를 하고 여름에 이제 잎이 마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경만 맞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도 간간히 꽃을 피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주로 봄에 꽃을 피운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는 북미 쪽이 원산이에요. 근데 이제 원종이 아니라 북미 원산의 꿩의 다리를 이제 원예용으로 개량한 상품이기 때문에 내한성은 강한데, 우리나라 이 중부나 이제 중부 북부나 강원 산간 지역에서도 월등히 가능한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해서 키우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대만이 아니고 대륜 분홍 꿩의 다리는 판매가 24,000원이고 수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상품은 에조 가솔송입니다. 이 상품도 진달래과에 속하고요. 일본 북해도가 원산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수입이 돼가지고 아직은 미활착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지 끝에 꽃몽우리는 다 와 있어서 이쁜 꽃을 보실 수는 있으세요. 요 가솔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솔송보다 꽃이 더 동그란 단지형이라서 더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 아이가 원산지가 북해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산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네, 당연히 키우기가 까다롭겠죠. 사실 저도 이 아이 잘 못 키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전! 이런 느낌으로 데려왔습니다. 고산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꽃은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자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해서 키워서 보기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해도라서 내한성은 강할 거 아니에요. 추위에는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겨울 찬바람을 막 맞는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눈이 쌓여서 눈에 덮여서 겨울을 나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너무 건조하지 않은 장소에, 그리고 이제 겨울 찬바람이 바로 그냥 닿지 않는 장소, 그런 곳이어야지만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쌓이지 않는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겨울 찬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장소, 건조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노지에서 키우실 수가 없으세요. 분해서 키우셔야 합니다. 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 싫어하니까 당연히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그늘에 두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고산식물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쁜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애조 가솔성은 판매 가격 5만 원이고요. 수량은 5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눈은 다 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이번에 수입된 상품이고요. 이제 일본 고유종이고 이와 가가미 다마시입니다. 일본어로 이제 암석경, 아니 일본어가 아니고 한자로 암석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마 이게 잎이 손거울 같아서 그렇게 지어졌을까요? 이와 가가미 다마시는 여름에 시원한 그늘에 두시면서 물을 적게 주시면 여름 나기가 좀 수월한 편이기는 한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비도 많이 오고 더 많이 고온다습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조금 키우기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시원한 장소가 있으시다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만한 식물입니다. 꽃은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우산을 닮은 꽃이 피어요. 꽃이 끝이 이렇게 갈기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있는 게 저는 꼭 이렇게 우산 받쳐 쓰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와 가가미 다마시는 판매 가격 2만 원이고, 그리고 수량은 10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와 가가미 다마시 이렇게 넓은 분에 모아 심어도 이쁘기는 해요. 이와 가가미 다마시 판매가 2만 원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상품은 은엽 데모루 악토티스 오페라 로즈입니다. 이 상품 간엽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잎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은펄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생토에서 심어가지고 졸이면 이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키워보려고 데려왔다가 이렇게 분촉을 해가지고 야생토에 심어서 활착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포트 밑으로 좀 뿌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활착은 다 되어 있고요. 각 포트는 판매 가격 8,000원이고요. 이제 두 포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데모루 악토티스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인데 그 이제 아프리카 데이지를 원예용으로 개량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특한 게 약간 좀 그 오스테오스 펄멈하고 꽃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게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는 얘는 이제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지? 포복성. 네, 포복성으로 이렇게 낮게 깔리듯이 옆으로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잎이 좀 톡톡한 편이고 벨벳 느낌의, 그리고 이제 은펄이 들어간 듯한 그 회녹색의 잎이 매력입니다. 당연히 베란다 월동이고요. 꽃사진 아니고 제가 이제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좀 더 졸여지면 잎도 작아지고 꽃도 조금 더 작아져서 더 이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은 이렇게 피어요. 좀 핑크색인데 이렇게 딱히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색이에요. 악토티스 오페라 로즈는 각 8,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분홍 목가감이라고 불리는 호주 원산의
블루베리 애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목대는 볼펜보다 살짝 가늘고요. 수고는 대략 20cm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다 꽃눈이에요. 이런 잎맥 사이사이마다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꽃이 이와가가미를 닮아가지고 이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가가미라고 부릅니다. 꽃은 분홍색으로 피고요. 당연히 호주 원산이기 때문에 노지 활동 안 되고 베란다 활동입니다. 키우기는 무척 수월해요. 물도 좋아하는 편이고 베란다에서는 그냥 겉흙 말랐을 때 물 주시면 무난하게 잘 자라는 상품입니다. 목 가가미 블루베리 애쉬는 판매 가격 30,000원이고요. 단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완성 상품이고요. 성미경분에 심겨져 있는 렌 미니 만병초입니다. 연노랑색으로 꽃을 피우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봄에 필 꽃은 다 와 있어요.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묵은둥이 상품입니다. 완전 활착된, 화분에서 완전 활착된 상품입니다. 요 분홍이 아니고 성미경분에 식재되어 있는 미니 만병초래는 판매 가격 80,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적화 팔각연입니다. 이렇게 눈이 통통한 눈이 하나 보이시죠? 적화 팔각연은 빨간 꽃이 피고요. 그리고 이제 팔각연은 잎이 연꽃처럼 크고 팔각으로 각이 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베란다 월동이고요. 그 다음에 반음지 식물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잘 크는 식물입니다. 지금 꽃눈일지 아닐지, 꽃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통통한 게 꽃이 들었을 확률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가 직접 분촉해서 농사지어 놓은 상품이고요. 단품입니다. 이 상품 판매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우리나라 토종노르기, 청색으로 꽃을 피우는 토종노르기고요. 네포트가 아니고 네촉이 합식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 보이실까요? 둘, 잘 안 보이고 셋, 이쪽에 넷 해서 네촉이 심겨져 있고요. 야생토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놓은 상품이고요. 작년 이맘때 해놨어요. 꽃 확인하고 나서. 판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우리나라 노르기는 뭐 노지활동 다 되고, 그리고 좀 추위를 겪어야 꽃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노르기 판매 가격은 15,000원이고 단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귀한 상품인데요. 하코네 찌리가네 찌찌지 8중, 그러니까 겹으로 피는 털도단입니다. 수입 할작품이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담쟁이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담쟁이분에서 산지 3년 차예요. 이렇게 보시면 봄에 필 꽃눈도 저까지 끝에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코네 찌리가네 찌찌지 8중 피기는 겹털도다는 이중으로 피어요. 이렇게 종 모양의 꽃 끝에, 꽃잎 끝에 이중으로, 그 프릴 부분만 살짝 이중으로 피는데요. 실제 보시면 정말 꽃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이 몸값이 좀 있어요. 그렇게 개체가 많이 나오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할작품이라서 가격이 좀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180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고는 대략 나무만 지상부만 한 30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분의 지름은 대략 15cm 정도 됩니다. 목대는 볼펜 굵기보다 살짝 굵은 정도? 아니면 좀 볼펜 굵기? 그 정도 됩니다. 나무는 건강합니다. 겹털도단 담쟁이분 완성 상품은 판매 가격 18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황금 석화애입니다. 12월에 수입되어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고가 한 25cm 전후되고요. 목대는 볼펜 굵기 정도는 됩니다. 흔치 않은 상품이고요. 이렇게 잎에 황금 무늬가 들어가 있는 석화애입니다. 귀한 수종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황금 석화애 판매 가격 2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요것도 수입 상품이에요. 이제 이번에 수입된 상품이고, 그리고 이렇게 꽃눈이 들어와 있는데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플로레 플레노입니다. 보탕이 찌개로도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이게 이제 수술하고 암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꽃을 피우는 품종이고, 마치 목단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아네모네는 내한성이 강해서 영하 10도까지는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월동이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 중부에서는 비가 온 하우스나 노지에서 하실 때는 이제 보온 처리를 해주셔서 노지에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네모네 굵은 식물인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를 과습하지 않게 하시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탕이 찌개 판매 가격은 5만 원이고 수량은 3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비비추 바람꽃입니다. 이번에 수입된 상품이고요. 이렇게 꽃몽울이 다 맺혀져 있는 상품입니다. 준비한 수량은 5포트 있고요. 판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비비추 바람꽃은 일본에서는 우이 금봉화라고 불리는데요. 북아프리카 아틀란스 산맥에서 자생하는 고산식물입니다. 고산식물이지만 우리나라 베란다에서도 끄떡없이 잘 크는 식물이고요. 여름에는 휴면하고 또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꼬물꼬물 새순이 올라와서 요맘때쯤 꽃을 피우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비비추 바람꽃은 판매 가격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량은 5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한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여기 경기도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로는 이게 겹꽃하고 혹꽃하고 섞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시면 겹꽃을 만나실 수도 있으세요. 이번 상품은 사상 크로스라고 유통되고 있는 크로웨아입니다. 사상 크로스는 일본의 사장 크로스의 발음이 이제 잘못 옮겨지다가 보니까 붙여진 거고요. 사장 크로스는 서던 크로스, 즉 남십자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꽃이 분홍색 꽃이 마치 이게 십자성처럼 보이잖아요. 별 모양으로. 그래서 붙여진 것 같고요. 호주가 원산인 식물이라서 겨울 월동은 베란다 월동이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물 말리지 않게만 관리하시면은 그리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요. 1년에 2번 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봄하고 가을에 걸쳐서요. 사장 크로스 판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4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유구 마치목입니다. 오키나와 마치목이고요. 오키나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이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는 일본의 남부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노지 활동은 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마치목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잎이 가늘고 길고 그리고 또 이렇게 꽃받침이 붉은색이에요. 흰색 꽃이 당연히 피고요. 그래서 이 흰색 꽃하고 붉은 꽃받침이 대비가 돼서 꽃이 더 돋보여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고가 대충 20cm 전후로 되는 상품들이고
랜덤 발송이에요. 준비된 수량이 3포트가 있고요. 판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상품 유구마치목 판매 가격은 2만 원이고 3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랜덤 발송입니다. 마지막 상품인데요. 진분홍 쌀이입니다. 진분홍 쌀이도 이렇게 보시면 꽃이 참 귀엽죠. 진분홍으로 꽃을 피우고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성질이 늘어지죠. 그래서 이제 늘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위질을 해주셔야 하고요. 목대는 그렇게 굵지는 않아요. 근데도 요 진분홍 쌀이가 좀 몸값이 다른 쌀이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고요. 판매 가격이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쌀이도 토종이 아니고 호주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고가의 호주 식물이라서 노지 월동은 안 됩니다. 베란다 월동이고요. 지금 보시는 진분홍 쌀이는 3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상품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옷감의 벚나무인데요. 옷감의 벚나무는 지금 이제 개화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다가 점점 벚나무들이 다 이제 꽃색이 진해지잖아요. 진한 분홍색으로 변해갑니다. 수고가 대략 55cm, 포트 빼고요. 포트가 한 20cm 정도 되고, 식물체만, 지상부만 한 55cm 전후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보시면 전목 상품 아닌 원목 상품이고, 볼펜 굵기 정도 되네요. 목대는 볼펜 굵기 정도 되고요. 이렇게 꽃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옷감의 벚나무는 판매 가격 4만 원입니다. 오늘 식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설날 맞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로 맺게 된 인연 더 좋은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써니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항상 늘 느껴져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문자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